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월요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대선판이 대혼돈을 겪는 양상입니다. 요동치는 대선판, 서정욱 변호사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순항하는 듯 했고 캠프도 이렇게 지금 꾸미려고 광화문에 사무실까지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말에 이동훈 대변인이 아마 임명된 지 선임된 지 한 10여일 만에 전격 사퇴를 했어요. 거기다가 또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보수 쪽 시사평론가로부터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입문에 앞서서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악재가 잇따라 돌출하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매우 조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우선 그 이동훈 대변인이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까?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로 당혹스럽게 느낄 것 같은데, 이동훈 대변인하고는 친하지 않아요? 어제 제가요. 예. 이동훈 대변인도 이제 20년 친구죠. 그럼요. 70년생. 예. 그리고 이제 장성철도 오랜 친구죠. 장성철도 이제 방송도 같이 하지만 그것도 이제 70년생입니다. 세 명이 다 친구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전화한다고 저 이동훈도 이제 통화를 하고 장성철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위기다. 윤석열의 위기고, 예. 이동훈 사건은요. 예. 그다음에 장성철 페이스북 글 있죠. 예. 이것도 이제 보수 진영, 예. 자유우파 진영 전체의 위기다. 예.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게 봅니다. 예. 먼저 이제 이동훈 대변인 있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그만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분석합니다.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 이동훈 대변인은 이제 KBS 라디오 넣어가지고 윤 총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정사실화 시켰죠. 예, 입당 기정사실화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직후에 이제 윤 총장이 직접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건 확정된 게 아니다. 나는 이제 27일쯤 출마선을 하고 나면 민심 탐방,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때 가서 이제 어떤 길을 갈지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대변인의 말을 바로 이게 뒤집어 버렸죠. 예. 이러니까 이게 대변인이 한마디로 이제 본인이 윤 총장이 대변하기 위해서 조선일보 논설위원까지 하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몇 시간 뒤에 윤 총장이 직접 뒤집어 버리면, 예. 본인이 이게 앞으로 어떤 말을 기자들한테 해도 기자들이 믿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윤 총장 진짜 뜻 맞냐?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하다 보면 대변인에게 일하기가 어렵죠. 대변인의 이야기를 이제 윤 총장한테 가서 직접 확인한다면 대변인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큰 이유 하나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캠프 내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노선 투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 알려진 실세는 이철우 교수입니다. 이철우 교수는 이제 연대 교수인데, 예. 이종찬 옛날에 국정원장 했던, 예. 그분도 이종찬도 보수에 있다가 DJ 쪽으로 넘어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찬 교수는 지금도 이게 진보로 분류됩니다. 그렇죠. 진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너무 쉽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노선 투쟁 있잖아요. 예. 제3지대 플랫폼을 만들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이런 이제 노선 투쟁 끝에 아마 이게 윤 총장이 좀 결론을 못 내리고,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번복한 게 아닌가. 이동훈 대변인이 아무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입당을 기정사실화 시킬 이럴 분은 아니잖아요. 정치부 기자만 몇십 년 한 분이. 그런데 처음에는 윤 총장도 국민의힘의 마음을 굳히니까, 예. 이동훈 대변인이 했다가 또 이게 캠프 내에 아까처럼 이철호 교수라든지 비선 실세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노선 때문에 윤 총장이 좀 오락가락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이 점에서 저는 사표를 던지면서 사실상은 이게 해고됐다 봐야죠. 해임됐다. 경질이죠.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우리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동훈 전 대변인이 되겠죠. 이제는 정치부 기자를 그래도 꽤 오래 했고 차장급 데스크까지도 다 거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윤석열 전 총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또 캠프 내에 어떤 의견을 모으지 않고 본인이 가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을 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어쨌든 이 문제 자체는 윤석열 전 총장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대변인의 이야기를 곧바로 윤 전 총장이 뒤집는다. 이런 것은 과거 정치사에도 별로 없는 일입니다. 예. 여기는 검찰이 아니고 정치판입니다. 검찰처럼 일사불란하게 상명하고 그런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참 윤 총장이 그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아쉬운 게요. 설령 이제 대변인의 뜻이 좀 본인과 다르다 하더라도 예. 얼마든지 이게 모양 좋게 모양 좋게 이게 그 바로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저는 방식도 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까지 고민하다가 민심 탐방 한 1, 2주 해서 결론 내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결론이 서 있지 않겠어요? 국민의 입당이다 아니든. 그렇다면 이게 결론은 똑같은 거거든요.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 그 점에서 이제 그 진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고는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이게 방법은 대안이 없거든요. 예. 제3의 길은데 지금 와서 이제 제3지대 뭐 플랫폼 어쩌고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게 어차피 이동훈 대변인 말처럼 국민의힘에 입당 외에는 최종적으로 이게 결론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모양새를 이래가지고 그만두게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소통이요. 보통은 이제 우리 전원 정치 남을 통해서 하는 거 피로감 이야기 하잖아요. 예. 남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전원 정치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중앙일보의 토요일 날 그 서성욱 기자가 있어요. 그것도 저하고 친구입니다. 예. 서성욱 기자가 이제 정치팀장이에요. 중앙일보. 근데 칼럼 하나 썼거든요. 예. 뭐냐면 이게 그 우당 이회영 기념관 있죠. 네. 그때 윤석열 총장이 갔잖아요. 근데 그때 한 100여 명 기자가 땡볕에서 앉아있다가 이제 윤 총장 만나가 질문을 던진 것 중에 예를 들어 이제 권익위에서 그 부동산 전수조사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마디 해달라고 했더니 끝까지 이게 한마디도 안 하고 100명이 있는데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날 자기가 아는 데 그 기자 있잖아요. 윤 총장이 자기하고 친한 그 중앙일보 기자한테만 권익위는 수사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넣었다면 우리 검찰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대특종이잖아요. 예. 검찰에서 전수조사 해야 된다는 거는. 이런 게 전원을 특정 기자한테만 윤 총장이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100여 명의 그 땡볕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이 우리는 이게 그 X라고 썼는데 개고생인가 봐. 우리는 이게 개고생하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완전히 물먹었다. 단독 보도를 한 신문마음에게 특종은 물먹었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저는 선택적 소통. 예. 이게 바로 검찰식 소통이에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뭐냐? 검찰은 이제 그 수사할 때 정보가 있잖아요. 다 줄 수는 없지. 그럼 이게 자기 친한 기자한테 몰래 살짝 흘려가지고 옛날에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그럼 이게 반응도 떠보고 좀 망신도 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검찰식 소통이거든요. 선택적으로. 저는 이 방식에 빨리 안 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까지 이게 언론이 윤석열 총장을 우호적으로 대해준 거는 바로 근데 그 문재인 정권과 탄압받고 싸우니까 우호적으로 해줬죠.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우파 내에서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면 예. 언론하고 이게 윤석열 미를 관계도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게 그 소통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우리 서 변호사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의 의식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 인식에서. 특히 대언론관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 검찰들 아주 나쁜 관행으로 이렇게 청산 대상으로 지적되어 온 게 언론한테 쓱 흘려주고 그래갖고 그걸 애도본론 띄우고 그걸 다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수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이런 방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쟁 레이스에 들어가면은 원오브 댐입니다.
윤석열도 여러 후보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런 생각을 먼저 정립을 해야 하는데 특정 언론과 이런 개인적인 인연이라든가 또 전략적 차원에서 흘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언론과 척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근데 윤 총장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훌륭한 인재들이 안 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법조인 교수하고요. 언론은 이게 틀립니다. 자, 법조인을 보십시오. 윤 총장 주위에 법조인이 많아요. 이완규 변호사부터. 근데 이분들이 윤 총장 돕다가 뭐 잘못돼도 피해 보는 게 있나요? 없죠. 오히려 이제 이완규 변호사만 더 잘 돼요. 예. 왜 이름이 떴잖아. 예. 그럼 이게 사건 많이 오고 본인들에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철호 교수 연대 교수직 유지하면서 이게 윤석열 돕다가 잘못되면 이게 피해 보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무것도 사람들은. 없죠. 근데 이동훈 자기에게 생계를 버리고 모든 걸 이렇게 사표를 내면 연봉이 1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훨씬 넘죠. 근데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게 직장을 버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10일 만에 팽식이 버린 거 아니에요. 뭐 토사구평도 아니잖아. 토끼 사냥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누가 목숨 걸고 자기 손에 박으면서 윤 총장 도우러 오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귀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게 법조인이나 교수 대하듯이 다른 직종을 특히 언론인 대하면 안 돼요. 언론인은 이게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생계를 걸고 가족 그들에게 온 거 아닙니까? 언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캠프가 본격적으로 꾸려지면은 지금 무슨 한 5명, 10명 하지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뭐 말할 수 없이 늘어나는데 물론 교수라든가 또 무슨 변호사처럼 자기 본래 직업이 원래 있었던 사람 말고는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던지고 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인생을 책임지는 자세로 이렇게 대해야 그 사람들도 온갖 충성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주에 미리 사표 낸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예를 들어 이제 제 선배 중에 국정원을 지금 정년퇴임 앞두고 나온 사람 이거 어차피 이게 실업자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 윤석열 캠프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 자리 나중에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고요. 이동은 또 틀리죠.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현직에 있다가 그 던지고 놓은 사람하고 이미 퇴직해가지고 백수처럼 있다가 오는 사람 또 틀리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 진짜 천하의 인재들은 행정부에 있다가 또는 이게 언론사에 있다가 사표 내고 노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 10일 만에 다 그만두면 누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앞으로 이게 저는 윤 총장이 정말 이게 깊이 시작이 된다. 이런 제가 고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막 출발하다 보니까 초기에 약간의 실족을 했다, 헛발을 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서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대해야 한다는 그런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주 내년 3월 9일까지 긴 레이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11월 9일 그 무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작하는 무렵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싼 수업료를 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하고 재정비하고 이렇게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우선 저는 뭐 고언의 말씀으로 충고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 부닥친 것이 엑스파일 사건 아닙니까? 김무성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이죠. 장성철 공관과 논쟁인가요? 그런 정책센터 소장이라는데 사실상 뭐 이런 평론가들이 걸고 나오는 무슨 연구소다 뭐다 하는 것은 제 혼자 합니다. 자기 혼자 하고 이름만 걸어놓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대단한 센터가 있어갖고 뭐 그렇지는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권 민주당 쪽에서 그러한 파일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했다면 모르는데 야권 내에서 그것도 상당히 뭐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정치 평론가의 입에서 엑스파일이 공개가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불가론을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은 뭐 아까 제가 이동훈은 좀 이동훈 쪽에 약간 뭐 약간 오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냉정하게 윤석열 총장한테 충원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X 파일에게 윤 총장 책임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성철 소장이 저는 이제 잘못했다 봐요. 이거는 이제 여권의 공작에 좀 본인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도 이제 저 국정원 있잖아요. 예. 또는 이제 국세청,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검찰, 정치검찰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찌라시를 이렇게 좀 만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송영길이나 여당이 자꾸 터뜨리면 효과가 반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는 뭐 친한 기자한테 입수했다는데 입수보다는 이게 기자한테 저는 포섭 당해가지고 자기 손에 들어온 거죠. 그 자체도 이게 저는 약간 공작성이 있다 보거든요. 기자도 여러 찔이 있고 정말 뭐 기자 같지 않은 기자들도 많아가지고 뭐 어디 여권이라든가 정보 쪽에 끈앞풀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지금은 무슨 기자라는 게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 기자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A4지가 있는데 뭐 처가부터 부인 윤석열 총장까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보니까 이제 국세청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자금 흐름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국세청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봐서는 상당히 방어하기가 좀 어렵겠다. 본인 이야기는 방어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윤석열로서는 도저히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게 페이스북에 자기는 우국충정에 자기는 정권 교체를 가장 바라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방어가 힘드니까 올린 거 아니에요. 자기 말로는. 그렇지만 이게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 이게 좌파들의 공작이에요. 이용당한 게 아닌가. 지금 이게 좌파들은 끊임없이 제2의 김대엽 공작, 제2의 드루킹 공작, 그 다음에 제2의 생태탕 공작. 이게 저는 3공작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2의 김대엽, 제2의 드루킹, 오세훈 할 때 제2의 생태탕. 이 공작에 우리 놀아나서 방어하기 어렵다 이러면 장성철도 이게 방송 많이 하잖아. 우리 우파 진영이 볼 때 윤석열이가 진짜 엄청난 게 있다. 오죽하면 이게 장성철 같이 김무성 보좌관 20년 해가 프로 정치인이 방어하기 어렵다 하겠는가. 이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저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고. 저쪽에서 노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 했어요? 아군 진영에 수류탄을 던져버린다. 아군 진영에 수류탄 던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제가 장성철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게 있으면 왜 페이스북에 자기 생각을 함부로 올립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지도부에 갖다 줘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윤석열 측에 갖다 줘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잘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이게 방어 어렵다 아니다 내용도 공개 안 하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 봐요. 자기 수준에서 그러한 흑색성적 마타도성 그런 엑스파일을 자기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게 사실 여부를. 그러니까. 그런 엑스파일을 만들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가 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지. 의심이 가네. 그런 것은 안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걸 과거에 까보면은 다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김대엽 사건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때 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결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그런 게 입수를 했으면은 뭐 윤석열 그렇게 존경한다면 그쪽에다도 넘겨서 자기가 지금 무슨 언론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좀 잘 대응하십시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하십시오. 뭐 이런 건 아니고 떡 올려놓고 윤석열은 자기가 보니까 국민 선택을 받게 이런 사람이 끄라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윤석열 총장은요. 문재인이가 이제 2단계 승진식 문재인이가 발탁했고요. 조국이가 이제 사사지 털어 검증한 거예요. 조국이가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장을 현 정권에서 됐잖아요. 근데 윤 총장이 엄청난 뭐 개인 비리가 있으면 총장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조국 추미애하고 싸울 때 이미 놓았을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보기에 윤 총장의 엄청난 개인 비리는 없다 봐요. 뭐 수사가 잘 됐냐 못 됐냐 이게 논쟁점이죠. 논쟁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의혹 제기는 몰라도 윤 총장 개인이 뭐 명백하게 누가 봐도 잘못된 이런 X파일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껏 넣으면 결국에 부인이나 장모 문제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 제가 장모나 부인 문제를 정확하게 100%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게 100번 양보해서 뭐 장모나 부인 문제가 뭐 있다 칩시다. 근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뭐 낙마할 정도로 못 막을 정도로 이게 엑스파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결혼 결혼하기 전의 문제고 예. 결혼하고 나서도 이게 뭐 장모가 뭐 했다 해서 장모 문제를 사회까지 다 책임지라? 이거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윤 총장이 뭐 장모 수사를 막았다는 증거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엑스파일이 전부 이게 재탕 상탕 뭐 상태탕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게 뭐 장성철이는 뭘 봤는지 저도 그 20장짜리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왜 본인이 막기 어렵다고 했는지 그걸 이게 제가 보고 제가 봤어도 이게 막기 어렵다. 저도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요. 제가 이제 불법 선거 감시단 부단장 했어요. 조은진 의원이 단장하고 그다음에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2008년 있죠. 그때 MB 캠프에서 제가 네거티브 대책팀장 했습니다. 저도 이게 X파일이 진짜인지 막는지 보는 눈이 변호사로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다 못해 친구에 제한테라도 주고 야 이게 방어되냐 안 되냐 해야지. 혼자 이게 판단해가 방어 안 되면 그건 이게 본인 생각이지. 저는 엄청나게 그 윤 총장한테 타격을 준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자유파에 해당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뭐 여권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엑스파일, 그건 전에도 오래전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야권 의원실에서 그런 엑스파일이 돌고 있다. 여의도. 그건 벌써 야권 쪽으로 지금 흘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어떤 정치 공작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무성 전 대표를 오랫동안 모셔온 참모입니다. 물론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문제가 나오고는 이미 절연한 사람이다. 자기 뭐 보좌관 그만둔 데는 거의 연락도 없다고 아무 관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이런 분들이 최재형 옹립의 막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지금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이런 엑스파일을 흘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관측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김무성이나 장성철 둘 다 서로 연락 안 한 지 이제 한 3년, 2, 3년 넘었기 때문에 둘 다 이게 아무 관계 없다고 펄쩍펄쩍 뛰고 있으니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장성철 소장이 김무성하고 싸우고 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20년 모신 분이 원수처럼 지낼 이유는 없죠. 싸우고 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보좌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대표 시절에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할 정도로 실세라는 소문이 쫙 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 김무성 자체가 원래 공작 정치에 능하죠. 옛날에 그 정도는 그 살아 계실 때 그때 공천할 때 뭐 살생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명단들 잘 가지고 정치에 많이 활용했잖아요. 김무성이가 덩치만 크지 공작 정치에 아주 능하거든요. 국회에서 여차하면은 핸드폰 그거 보면서 자기 거기다 적어놓고 싹 언론한테 흘리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장성철, 김무성이가 전혀 뭐 교감이 없다, 연락 안 한다, 이미 완전 관계 끝났다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이게 그 비유컨대요. 이준석이가 유승민하고 관계 끝났다 이 말만큼 믿기 어려워요. 이준석이가 유승민하고 관계를 끝났겠어요? 자기가 이제 인턴하고 아버지하고 친구고요.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잖아요. 저는 이준석과 유승민도 교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장성철과 김무성도 교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믿기 어려운 게 한동훈이가 나 윤석열하고 관계 끝났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결국에 한동훈과 윤석열, 그 다음에 이준석과 유승민, 장성철과 김무성 관계는 지금도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런 데 그 관계다. 저는 이래 봅니다. 이런 엑스파일이 나오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일절 대응을 하지 않겠다. 뭐 대응을 할수록 그 문제가 자꾸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느 경우는 그런 것을 대응을 안 하면 사실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잘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공격이 오면 다 사실관계를 까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공격들이 없어져 버려요. 최근에 무슨 병역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도 다 까놓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일정 대응 안 하는 것이 옳은 건지는 좀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윤 총장의 그 전략과 관련해서요. 저는 상당히 좀 캠프에 그 정무 감각이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윤 총장이 지향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본인은 보수 중도,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 실망한 진보까지 해가지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보겠다. 큰 정치 있잖아요. 압도적인 정권 교체. 이거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로 산토끼를 잡으러 가겠다. 산토끼 공약 있잖아요. 중도나 진보. 그래서 이제 그 서민이나 뭐 만나는 게 김경률 회계사 있잖아요. 이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위험하다 봐요. 왜 그러냐면 역대 이제 그 51.6% 과반 얻은 게 최초가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박 대통령은 이제 보수층에 확고한 기반이 있으니까 중도로 진보로 확장해도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윤 총장은 보수층에 확고한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중도나 진보 쪽으로 나가면요. 집토끼들이 흔들립니다. 벌써 이게 최재형 대안론도 나오는 게 윤 총장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 확고한 기반도 없는데 무조건 이게 중도 진보 잡아가지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하겠다?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 뒤에 있는 교수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교수들은 그런 프레임 딱 귀에 들으면은, 그거 괜찮은데? 그런 것들에 깜빡하면은 그르칩니다. 큰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산토끼는요, 산으로 잡으러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집토끼 버리두고 산으로 산토끼 잡으라면 다 놓칩니다. 집토끼 잘 이게 돌봐주고 살기 좋으면 산에서 눈치 보다가 설적에 집 찾아고 원래 돌아오거든요.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산토끼 쫓아서 산으로 가면서 우리 진보 중도 이쪽에 포커스 맞추다 보니 지금 이게 보수 기반부터 지금 윤 총장이요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윤 총장 측에서 이 방송 보면 대전략, 큰 전략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제 광화문 사무실이 개설이 되고 27일 정치 선언을 7일일지 그 언간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제 정치 진입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입당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의 혼선 때문에 대변인까지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늘 모 언론과 아주 전면 인터뷰를 했던데 거기 보면은 8월 말이 지나면은 정치를 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말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민은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끝나야 하고 지금처럼 침대 축구를 해서는 안 된다. 속된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부자 몸조심하는 식으로 뒤에서 전원 정치나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입당은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간의 입당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랄까 줄다리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이릉 좀 참고는 할 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제가 이제 오늘 자꾸 윤 총장 측에 고언을 하는데요. 윤 총장 측은 이제 지금 밀당을 할 때가 아닙니다. 밀당이 아니고 입당을 해야 돼요. 밀당은 이제 더 이상 이게 피로감만 줍니다. 지금요, 제가 칼로 비유하면요, 옛날에는 이게 윤 총장 측이 칼에 손잡이 있잖아요. 칼을 잡고 있으면 국민의힘이 칼날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역전됐습니다. 지금 이게 윤 총장 측이 칼날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이 칼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은 이제 여러 대안들이 최재형부터 김동연 지금 이게 자체 후보까지 안철수까지 후보들이 풍년으로 놓고 있어요. 윤 총장이 칼날을 잡고 있는데 좀 더 밀당 계속 머뭇거리다 보면요. 진짜 이게 벌써 떠나고 손 흔드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이게 밀당 그만두고 조속하게 그 입당을 통해서 그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철저하게 충무공 뭐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 뭐 태산처럼 뭐 이게 움직이라 뭐 천천히 이게 아니고요. 충무공의 정신을 배우려면요. 어른데 그 백의종군 정신을 배워야 돼요. 지금 이게 윤 총장 기득권 다 버려야 됩니다. 30, 40% 지지율 잊어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지지율이에요. 따라서 저는 철저하게 지지율 다 잊고 완전히 정치 초심으로
초년병처럼 해서 백의종군부터 밑바닥부터 나기 똑같이 경쟁한다. 이자 세력이 국민의힘에 조속히 입당해야 된다. 제가 이걸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에 정치 진입에 앞서서 돌출 그런 악재들을 만났는데 정말 이것을 쓴 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예.